자, 미국 증시에 이어서 또 간밤에는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과연 뭐 산타 랠리 그리고 내년에 대한 연초 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될지 금요일장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로 오늘은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요, 경기 침체 우려에 주목해서 미국 증시가 폭락,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써주셨네요. 폭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성장주, 기술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또 과하진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상황 전해주시죠, 과장님.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뭐 대부분의 섹터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FMC 회의 전까지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금리, 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졌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경기 침체 혹은 기업 실적 둔화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으로 과연 이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이나 지수가 버텨줄 수 있을지 혹은 지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취약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지수의 반영이 또 한 번 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더욱더 많은 부분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지수가 잘 소화하는 과정이 나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어제 이 소매 판매에 관련돼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보다 더 많은 부분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소매 판매액을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0.6%가 이제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0.3%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 예상치보다 더욱더 많은 부분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만에 이런 부분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전 품목 관련돼서 모두 다 소매 판매 관련된 금액이 줄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경기 침체와 직결되는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좋지 못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더욱더 많은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캐피탈 이코노믹스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고인플레이션,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를 축소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특히 가솔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증가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2022년에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증가되어 나타나는 왜곡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소매 판매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인플레이션 대비 결국은 임금 상승에 대한 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축률은 결국은 하락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SBC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빠른 긴축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년에 미국이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GDP 침체에 이어서 상반기에 기업 이익의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 주목을 하고 있고 경고의 메시지가 더욱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경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시죠.
유럽에서는 이제 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린 것처럼 ECB에서도 지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뭐 FOMC 회의에서 50pp를 올렸었는데 뭐 짠 것처럼 뭐 ECB 같은 경우에도 50pp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 사실 ECB 같은 경우에는 50pp를 인상을 하게 되고 9월, 10월에 75bp, 75bp 그리고 지금 12월에 50pp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축소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 2%를 중기 목표치로 제때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일정한 속도로 금리를 여전히 상당히 올려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FOMC가 이번 달 얘기를 한 것보다는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을 지금 ECB는 그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가르드 총재도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은 ECB의 피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틀렸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75bp에서 50bp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낮춘 것을 피벗으로 이해하지 마라. 라고 이제 시장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EC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 인상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CB를 뿐만 아니라 이제 BOE 같은 경우에도 어제 50bp 금리 인상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이제 미국과 따라잡을 수 없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BOE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는 JP모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BOE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잡히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GM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BOE 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점점 더 불일치를 하게 되면서 후속 회의에서 인상이 명확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금리 결정 후에 파운드화에 대한 약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이런 것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강세가 됐다가 지금은 약세적으로 좀 가고 있었었는데 다시 이제 BOE라든지 이런 쪽에서 파운드와 약세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 강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완화, 속도 조절 이런 걸 좀 계속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긋는 유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오늘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주 IT에 약했었는데요. 종목들 흐름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대형 종목들 다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뭐 소비 관련돼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돼서도 뭐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단 빅테크 관련돼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대부분 한 4% 정도의 하락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3%, 아마존도 한 3%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폭이 나왔던 종목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하락이 더욱더 많은 부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한번 염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은 한 4%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4.6%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아직까지 전 저점에 대한 부분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미 전저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던 만큼 오늘 이 전저점 붕괴를 하고 내려가게 되면 과연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패닉셀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오늘 지수가 조금 더 많은 부분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나 방어가 나올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사실상 한 1% 넘게 하락을 한 이후에 더욱더 하락폭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줄여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또 라면으로 또 유명한 데죠. 삼양식품이 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왜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경기 침체된 이슈가 많은 부분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라면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 가격과 그리고 함유의 선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물류 비용이 하락 추세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게 되면서 4분기 실적까지는 조금은 개선세가 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2023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증이게 되는 사이클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에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도 해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판매 지역의 다각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삼양식품 오늘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올랐네요. 목표가 11만 9,500원에서 어느 정도나 더 높게 잡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상 많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5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만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키고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14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방어 전략으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방어적인 측면에서 종목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한 14만 원까지도 시장 좀 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약간은 무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5에서 10%의 수익률 정도를 보면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